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미국 시장은 또 상승을 했고 유럽은 횡보했으며 우리 시장은 내렸습니다. 잭슨홀 연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우리 시장은 1% 가까운 갭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현물을 패대기 치면서 지수를 밀어버렸죠. 전 세계 시장이 환호할 줄 알았는데 미국만이 잔치였을까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델타원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1% 넘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야간 선물이 3포인트 넘게 상승을 해서 우리 시장이 갭 상승은 예상된 일이었으나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어서 이 초반에 콜옵션 프리미엄 빼는 정도의 조정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승 방향으로 보고 풋옵션 매도를 노리기로 했는데 시장은 변동성이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만 방향성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개장 직후 풋옵션 프리미엄은 와장창 빠져서 사실상 더 빠질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콜옵션 프리미엄이야 뭐 당연히 갭 상승이 크게 나왔으니까 거의 빠지지 않은 상태였죠.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아주 순식간에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누르면서 콜옵션 프리미엄 빼면서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대량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 풀스윙을 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어쨌든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수 이렇게 초반 1시간 동안은 풀스윙으로 숏을 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도 기관들이 현물 매수를 쌓기 시작했고 장중 눌림이 강화될수록 기관들은 현선물 매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균형이 잡히자 지수는 411선에서 탄탄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적극적으로 매도한 쪽도 없고 또 매수한 쪽도 없이 한동안 횡보를 시키면서 적지 않은 미결제 약정을 쌓은 채 마감하였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 시장을 누를 때는 변동성 감소가 덜했지만 그래도 411선에서 한참 지지를 받으면서 변동성이 줄기는 했는데 해외 시장이 변동성 하락분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이 외가격 옵션이 하락은 있을 망정 이 등가격 부분이 옵션은 잔존일 대비 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시장이 눌림이 이어질 수 있음을 열어두는 건데 금요일에 이어 월요일도 베이시스가 양호하게 움직였고 또 어쨌든 해외 시장이 신고가 갱신 중인 상황에서 우리만 410선 이하로 밀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콜옵션이 외가격이야 뭐 빠지고 있지만 등가격은 잘 안 빠집니다. 또 장중 눌림을 포함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가격 풋옵션 또한 거의 죽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팽팽한 긴장감만 흘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선물 매도를 오전 10시 45분까지 쌓았지만 홍콩 시장이 거의 별로 안 빠졌고 또 강보합선에서 마감하면서 선물 매도는 일단 줄여나갑니다. 그런데 풋옵션 매수는 계속 늘려나가요. 그리고 현물 매도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등 시장이 상승을 막아놨습니다. 그나마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받았던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외국인들이 파생시장 방향성이 지나치게 아래로 쏠려 있는지라 누군가는 항복해야 진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잔존일이나 이 월말, 월초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방향성을 잡는다면 그래도 상승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프리미엄 감소가 한참 더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콜옵션 매수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풋옵션 매도, 특히 405 이하의 풋옵션은 얼마든지 도망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길도 기본 전략은 풋옵션 매도 중심이 롱 대응이 유리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 영국이 휴장이었지만 나머지 증시도 그닥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난주의 잭슨홀 컨퍼런스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게 여겨지는 이유는 8월 유로존 서비스업 신뢰지수가 컨센서스보다 심각하게 망가졌기 때문이죠. 컨센서스 19포인트가 16.8포인트가 나왔어요. 유로존 지표, 특히 서비스업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로존이 이 퍼스트티어 말고 세컨티어 국가들은 이번 휴가 시즌에 장사를 최대한 잘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장사를요. 그런데 여기에 흠집이 난다? 이것은 유로존은 이 무한 PEPP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게 해요. 이러면 또 유로존 내 경제 다이버전스가 더욱 심화되죠. 그러면 ECB의 PEPP 그 지속
그 압력을 계속 심어줄 텐데 미국이 테이퍼링을 선언한 이후 이 유로존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도너스를 하루에 이제 15개를 먹다가 이제부터는 뭐 10개만 먹을래. 하루에 10개 먹는 게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예. 이미 유로존은 다이어트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표마저 망가지면 오도 가도 못한 처지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시비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미국이 오버액션을 해도 우리는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블러핑을 해왔다면 지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증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지만 이 커머디티는 각자의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LME 세션이 휴장인지라 이 커맥스 세션 이 전산장에서 구리가 오버슈팅이 나왔죠. 미국 세션 시작 1시간 전에 좀 가라앉긴 했지만 어쨌든 구리는 전일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이 허리케인 아이다이 등급이 F4 등급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름 매도가 꾸준히 나왔어요. 유럽 세션에서는 61.67달러까지 밀렸었는데 이것은 유동성 부족에 의한 매도세가 언더슈팅을 만들어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2% 찍고 나서는 또 나름 강하게 반등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고 하는 이 파월의 발언은 달리 이야기하면 커머디티들이 다시 달려서 이 싼 고점을 만드는 것을 시장에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중고차값 빠지고 뭐 중국이 원자재 단돌이 하니까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제반 여건들은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이라서 커머디티들이 다시 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증시가 제법 가장 먼저 달려가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 어제도 채권이 강세였는데요. 이 파월의 발언 이후 단기물 중심으로 채권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어제는 미국 주택지표에 흠집이 났죠. 잠정주택 매매가 전월비 1.8%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심각하게 하회를 했는데 이러면서 또 채권 가격이 또 올라요. 하지만 유럽 국채의 상승은 생각보다 더딘데요. 오늘 영국 휴장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어제 미국 시장은 또 장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이 숏 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는 애플과 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신고가를 썼어요. 아마존도 강하게 반등을 했고 대부분이 빅테크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의 성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저는 숏 커버링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세 시장을 부인하고 숏을 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잭슨홀 이벤트를 놓고 그동안 쌓여있던 숏 포지션들이 계속 풀려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대형주 중심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지만 이 모든 종목들이 강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죠. 하락한 종목들이 낙폭이 깊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중소형주는 이미 커버링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가 더 강하게 커버링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종목별로 보면 엇갈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채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주들은 밀렸어요. 모든 종목들이 골고루 움직인 게 아니라 개장 후 1시간 정도 빠르게 상승하고 나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변동성이 얼마나 죽었을까를 보면 또 거의 죽질 않았어요. 이 빅스 지수는 뭐 15.99로 간신히 뭐 16포인트 언저리에서 끝났는데 최근에 계속 지지받은 자리가 이 빅스 15포인트, 16포인트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계속 해지 수요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왜 안 죽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이 상승을 따라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일반 매니저들이 그런데 해지를 없이 따라갈 자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풋옵션 고평가 현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한참 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정말이지 하락장은 언제 찾아올까요? 뭐 하락이 아니라고 하면 롱으로 따라 붙어야 되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따라 붙을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이 탐욕이 구간에서는 이 포모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올해 5월에 이 미국 증시를 떠난 사람들은 뭐 마켓을 심각하게 언더퍼폼한 거니까 펀드 매니저라면 큰일 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인덱스를 아웃퍼폼해야 될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구간에서만 챙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탐욕이 구간에서는 최대한 자제를 보이려고 합니다. 옵션 시장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해지는 포지션을 치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문대는 것. 그런데 자, 여기서 롱을 따라 붙으면서 풋매수를 달고 다닌다? 저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시장이 모든 구간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죽기는 했지만 이걸 죽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주봉 양봉이 확정되려면 다음 주 초까지도 사실상 하락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8월 31일 거래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8월 월봉도 양봉으로 끝나서 뭐 연속 몇 개월 상승 뭐 이런 자극적인 멘트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또 9월의 첫 거래일인 수요일 시장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단하고 미리 숏으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오늘도 풋옵션 매도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나스닥이 초강세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1.14% 하락,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야간 선물도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요. 유럽 증시도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이 연속된 상승이 이 미국만이 커버링이라는 것이 인식이 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장도 이 장 초반에 바로 막 풋매도 막 쳐서 롱을 따라붙는 게 아니라 장중에 밀릴 때 풋매도를 했다가 이익 실현하는 그런 단타이 개념으로 풋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장 초반에 약세로 출발하게 되면 풋옵션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추세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과도한 하락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장중에 이거 과도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풋매도를 해서 조금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챙기는 그런 식으로 풋매도를 쌓아서 단타를 하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 대만 ETF인 EWT도 0.7% 오르고 또 EM ETF도 0.2% 정도 올랐죠. 그런데 우리 한국물 ETF인 EWY만 유독 마이너스 0.83% 하락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찝찝한 부분이라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초반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을 연속적으로 밀어내기는 또 쉽지 않다고 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 증시에 대해서 롱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연속해서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 시장도 아무래도 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릴리프 랠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은 닥스 기준 15,000이 아니라 16,000을 넘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대해서도 롱을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기름 선물은 너무 비싼 가격에 제가 사갖고 해지를 했긴 했는데 어쨌든 위쪽으로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기름을 계속 사 모을 예정이고요. 다만 이 폭발적 상승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점진적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기름 품매도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어쨌든 선물 매수 단타 정도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은 웬만해서는 당분간 손대지 않을 겁니다. 지수가 일단은 롱으로 방향이 잡힌 상황에서 보초비용 숏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 델방꿀이라고 하는 분들 다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사실 델방꿀이 뭡니까? 이 고상하지 못하게요.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